노벨브라이트, 요즘 참 뜨거운 팀이죠. J-팝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모를 수가 없는 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일광전에서 성대 차력쇼를 미친 듯이 보여주면서 계속 고점이 뚫리고 있습니다. 바이럴이 야무지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신주쿠 길거리부터 우리나라 공중파까지 출연해서 레전드를 찍고 있는 노벨브라이트의 스토리, 그리고 노벨브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TMI 등 보시는 분들이 재밌을 만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벨브라이트 결성 전 보컬인 유다이님은 중학생 때부터 워노클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밴드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내비심서였나요? 그 앨범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됐다고 하고요. 고등학생 때 자퇴까지 해가면서 워노클하게 카피 밴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다이님이 노래를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으셨는지 길거리 버스킹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3년 9월 노벨브라이트를 결성하면서 카피 밴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 재밌는 게, 지금은 당신의 새로운 빛이 되고 싶다 라는 뜻을 붙여가지고 노벨브라이트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어떻게든 노브라라고 줄이기 위해서 노벨브라이트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팬들도 전부 다 이제 노브라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당시 멤버들은 현재 노벨브라이트 멤버들과 유다이님을 제외하면은 모두 다른 멤버입니다. 현재 밴드 멤버는요, 결성 후에 6년 동안 재편되다가 2019년 1월에 고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2016년 7월 멤버인 타쿠야님과 키무니님이 탈퇴를 하면서 반년간 휴식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2017년 1월부터 드럼인 네기님이 유다이님의 권유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근데 거절을 했었대요. 다른 밴드였나?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유다이님이 결국 너는 우리 밴드로 들어올 거야 권유를 계속 했는데, 드럼 멤버가 공석이 되면서 야무지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이자 리더인 카이토님도 재밌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멤버가 리더예요. 당시 이제 탑밴드를 활동을 할 때 유다이님을 알고 있었고, 유다이님 목소리가 워낙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괜찮겠네 해서 제안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소지로님은 더블 기타 체제를 원하던 팀에서 예전 베이스 멤버죠, 유타로님이 들어오지 않을래? 해가지고 밴드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과 유다이, 그리고 현재는 탈퇴하신 유타로님과 첫 라이브 개시를 하면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년 10월 노벨브라이트 대표곡이죠, 워킹 위드 유가 들어있는 미니 앨범 스카이워크를 발매를 합니다. 당시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12월날 전 베이스 멤버인 유타로님이 베이시스트로서 재미가 없다, 동기를 유지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탈퇴를 하고요. 바로 한 달 뒤에 노벨브라이트의 비주얼 멤버라고 할 수 있죠, 케이고님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멤버로 완전 개편이 됩니다. 야, 케이고님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년도일 겁니다. 유다이님이 밴드 활동을 프로모션,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동시에 전국 길거리 라이브 투어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길거리 라이브를 계기로 노벨브라이트라는 팀이 엄청나게 바이럴이 돼요. 자, 예시를 딱 두 가지를 들면 됩니다. 노벨브라이트 하면은 떠오르는 그 영상, 신주쿠 길거리의 프리텐더. 이 죽이죠. 조회수 1200만 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야기 센다이역 앞에서 라이브를 하신 워킹 위드 유가 틱톡이랑 트위터 이런 데서 바이럴이 쫙 되면서 차트를 역주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기세로 바로 다음 연도인 20년도에는 워킹 위드 유가 인디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레코드 협회 스트리밍 실버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 이게 아마 3천만 회 스트리밍인가로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을 하죠. 20년 8월 코카콜라 제로 슈가 광고 음악이죠, 써니드랍을 공개를 하면서 동시에 유니버셜 뮤직과 계약을 한다, 메이저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 이후에 드라마죠, 공연 NG의 주제가로 아나타오 모토메타다케 나노니 당신을 원했을 뿐인데 라는 곡을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해에 12월에 제62회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쭉쭉쭉 나가는데요. 21년도 4월에는 개막선언이라는 앨범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츠키미소우, 개막선언 등 단단한 음악이 들어있는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곧바로 이제 22년 5월에는 아이토카 코이토카 사랑인가 들어있는 앨범 어솔트를 발표를
발표를 하면서 메이저 데뷔 후 2년 만에 무도관 공연 양일 개최를 발표를 합니다. 아시죠?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무도관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무대라고. 근데 여기에서 노벨브라이트의 프로모션 능력이 한 번 더 발휘를 하거든요. 실제로 무도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길거리 라이브에서 무도관 공연까지 라는 이제 타이틀 딱 삼으면서 본인들의 서사가 뭐였습니까? 길거리 라이브 아니었겠습니까? 무도관 공연 직전까지도 전국을 길거리 라이브 투어를 하면서 쫙 돌아다닙니다. 특히 이제 오사카 다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도톤보리 옆에 리브 크루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선상 라이브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리버 크루즈 위에서 막 이렇게 드럼 치고 막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데서 노래 부르거든요. 굉장히 좀 낭만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무도관 양일까지 깔끔하게 무사하게 공연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야 대박 터졌다 얘기를 들을 때쯤에 23년도 10월에 첫 내한을 드디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래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당시 이제 벌써부터 뭐 해외냐라고 하면서 본토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 당시 리더인 카이토님이 트위터에 우리를 응원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매운맛으로 트윗을 한 게 있는데, 카이토가 저런 말을 해? 저런 성격이 아니실 텐데 잠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이브를 계속하다가 24년도 4월 유비 사키토 렌렌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습니다. 거기에 OST로 유키노 오토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들어있는 정규 앨범 3집 서커스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바이럴이 됐었습니다. 강남역 깜짝 버스킹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촬영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아쉬웠던 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뒤에 있던 분들은 노래를 듣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런 아쉬움.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론이 버스킹을 이렇게 왔는데 노래를 4곡만 불러주고 간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노벨브라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국밥인 노래들을 많이 해줬어요. 뭐 츠키미소, 워킹 위드 유, 아이다토카, 고이다토카, 그리고 마지막 신곡 유키노 오토까지 해가지고 4곡을 딱 야무지게 말아놓고 갔거든요. 그 당시에 버스킹 인원이 2,000명 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라이브, 계속되는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25년 7월 현역가왕 재팬에 참가를 하면서요, 결승에서 자신의 레전드 커버, 트레이드 마크라고 부를 수 있는 프리텐더를 부르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 바이럴이 되고 있는 25년도 한일 가왕전에 일본 팀으로 참가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굉장한 실력으로 한국의 엄청난 인지도를 쌓게 되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필살기 곡들을 계속 내던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표현이 굉장히 거침없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노래 실력도 좋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감성인 J-팝들을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패배다, 승리다, 실력적인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논란도 많이 됐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이님은 이런 거에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일 가왕전 전에 이제 매진되지 않았었던 자신의 이제 단독 콘서트죠. 5,000석 규모의 콘서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방송 출연 이후로 싹 다 매진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그림을 맞이하면서 확실히 방송이 좋긴 좋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엄청나게 바이럴이 더 됐다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직은 조금 더 저점을 다지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폼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좋아하시고 또 내한도 자주 오시니까 또 다음 내한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브라이트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타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보통의 발성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유다이님이 실제로 소리가 눌리듯이 압착이 되듯이 중심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고음이 딱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뒤로 빠지는 듯한 호흡으로 얘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약간 좀 꾹꾹 눌리는 듯한 발성이 있으시던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19년도에 프리텐더 버스킹 라이브만 봐도요, 위로 쭉쭉 뽑아내는 듯한 약간 얄쌍한 고음이 위주였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프리텐더 음악을 딱 들어보면요, 꽉 누르듯이 압착이 꽉 돼가지고 조금 더 목소리도 무거워졌고요, 안정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라이브가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요. 특히 이런 분들이 대단한 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지르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호흡으로 섬세하고 작은 볼륨의 표현도 엄청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잔하고 감정이입이 쫙
킥되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다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25년 10월 11일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귀호강을 하고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딱 들어버리고요. 이런 발성을 가진 아티스트 치고 실제로 음원보다 라이브가 떨어지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인생이 참 즐거울 것 같다, 다들 소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컬인 유다이님은 황재성님을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본 뒤로 유다이가 유다이로 안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살인 2006년에는 전국 휘파람 대회에서 3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세계 휘파람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2번 우승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유튜브를 보시면요, 휘파람을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단독 휘파람 콘서트까지 오픈해서 공연을 마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노벨브라이트의 구독자 71.2만 명, 유다이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74.7만 명으로 개인 유튜브가 노벨브라이트의 구독자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일 가왕전에서 엄청난 실력으로 주목을 크게 받고 계시잖아요. 그걸 계기로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의외로 심한 천식이 있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몇 번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천식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안성탕면과 진라면 수남, 그리고 이제 베이스 멤버인 케이고님, 잘생기신 분 있죠. 노벨브라이트의 비주얼 담당으로 처음에는 사실 기타를 배우려고 했었대요. 근데 어려워서 드럼으로 전향을 했었는데 노벨브라이트 제안으로 베이스로 또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트를 바꾸면서 연주를 하는 파트들이 보통 있어요, 일본 밴드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케이고님은 정상적인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크로노이즘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따로 운영을 하시는데 디자인과 모델은 모두 자기가 담당을 하는 순수 자기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마다 카이토님,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노벨브라이트의 원년 멤버는 유다이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리더는 유다이님이 아니라 기타 멤버인 야마다 카이토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의외로 리더 포지션이지만은 멤버들한테 자주 놀림을 당한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의외로 보컬을 잘하기 때문에 노벨브라이트에서는 백보컬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새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음색이 간드러지고 쿠세도 좀 특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다이님과 커버곡을 같이 듀엣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신주쿠 거리에서 프리텐더를 버스킹한 영상은 현 시점 1205만 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벨브라이트 유튜브의 노래 조회수로 따지면은 스키미소우, 워킹 위드 유, 바이토카, 코이토카, 유키노 오토 다음으로 신주쿠 거리의 버스킹 프리텐더가 5위에 안착을 하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노벨브라이트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는 음원보다 라이브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익히 알려져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버스킹도 자주 라이브도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또 부산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갈치구이, 언양불고기 이런 거 먹고 하시는데 사투리까지 배우셔가지고 부산에서도 라이브를 언젠가 하고 싶다라고 밝혔거든요. 보통 유다이님은 이런 말을 하면은 금방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라이브는 언젠가 이제 불악이라든가 길거리 버스킹이라든가 단콘으로 한번 라이브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노벨브라이트의 TMI까지 좀 읊어봤는데요. 모자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만약에 댓글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정보의 오류가 만약에 제가 있다면은 그것도 수정해주시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벨브라이트 형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내한도 하시고 공중파 출연도 하셨기 때문에 자주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좀 먹히는 보컬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MC 더 맥스 같다라는 느낌도 해가지고 유다이님의 별명 중 유다이맥스가 있거든요. J-팝이 메이저권으로 올라올 수 있게 우리 노벨브라이트 형님들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벨브라이트 소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아티스트 소개, 다른 재밌는 컨텐츠 들고 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들어가세요.